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차까지 3D 플랜츠들을 폴리지 모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배치해 보았고, 데칼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의 환경에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올릴 수 있었죠. 자, 저는 지난주 숙제가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작업하지 않은 이런 다른 부분들에도 더욱 디테일을 올려주기 위해서 데칼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주 미션으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디테일을 데카를 활용해서 추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데카를 추가하실 때 데칼은 꼭 90도로만 돌려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의 위쪽 이 벽면에도 여러분들이 한 40도 정도 회전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경사진 벽면에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밋밋해 보이는 부분들의 데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환경에 디테일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보지 못하셨던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 부분에 이렇게 마감도 조금 해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렇게 세로로 가로지르는 기둥을 하나씩 배치를 해서 약간 느낌을 조금 더 살려 주었습니다. 자,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러스티 필라라고 퀵셀 브릿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기둥 같은 것도 조금 더 배치를 언제든지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시로 배치했었던 저희의 이런 라이트들 있죠. 자, 이 라이트 같은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팁부터 이 벽면에다가 덩쿨을 배치를 하고 디테일한 사물들도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퀵셀 메가스캔 나무까지 활용해서 이 저희의 환경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저희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찾아보시면은 따로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환경 라이트 믹서에서 저희가 라이트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트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번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거는 바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와 디렉셔널 라이트예요. 자,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요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를 켰을 때 이렇게 너무 조금 파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잠시 이렇게 눈을 꺼 놓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이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포그 밀도, 포그 높이 감쇄 요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 포그 밀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안개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그 인 스캐터링 컬러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안개의 색상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볼류메트릭 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볼류메트릭 포그는 활성화가 기본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한번 해보시면 뭐 지금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소멸 스케일 요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올려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의 환경에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빛에 대한 경로가 이렇게 레이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멸 스케일이 아니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포그 밀도를 다시 조금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그 밀도를 올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볼류메트릭 포그는 뭐냐면 실제로 이 가상 공간에 실제 안개처럼 이 먼지를 가득 채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이렇게 빛이 먼지에 의해서 산란되거나 이런 퍼지는 느낌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류메트릭 포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표현이 아예 없죠. 아무리 이 포그 밀도를 올린다고 해도 이게 그냥 흐려질 뿐이지 이게 이렇게 빛이 정확히 새어 들어오는 그런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볼류메트릭 포그를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빛의 방향에 따라서 빛이 실제로 이렇게 공기 중에 먼지에 의해서 산란되는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라이트에나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액터 배치 패널에서 세 번째 요 전구 모양 아이콘 요게 라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포인트 라이트 요거를 하나를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라이트를 가져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약간 뿌연 느낌이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비교를 위해서 볼류메트릭 포그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있기는 있으나 여기 이렇게 뿌연 느낌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볼류메트릭 포그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뿌연 느낌이 추가되면서 실제로 빛이 먼지에 의해서 산란되는 그런 효과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라이트의 컬러, 지금 포인트 라이트를 설치했으니까 포인트 라이트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바뀐 색에 따라서 색상도 이렇게 산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붉은색 하나 가지고 오고 옆에다가 파란색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섞어 보면은 이렇게 뿌연 느낌 두 개를 블렌딩하는 이런 아름다운 조명 연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류메트릭 포그가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를 검색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방금은 포인트 라이트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빛은 아무래도 디렉셔널 라이트겠죠.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회전시켜서 빛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보시면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의 회전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빛의 이 경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냅을 끄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스크롤을 올려보시면 볼류메트릭 스캐터링 강도라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옵션인데 요거를 이렇게 좀 올려보시면 이 빗줄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강도가 너무 세서 완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값으로 돌려놓고 요거의 원인은 이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의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멸 스케일 요거를 조금 이렇게 낮춰줄게요. 자, 그러면 저는 한 이 정도가 이제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진하고 강하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이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 보면 이렇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빛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빛이 조금 더 많이 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구멍을 하나 더 뚫어 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더 언제든지 이렇게 열어주면 당연히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조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환경에 대한 느낌도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려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볼류메트릭 포그를 활용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안개 연출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볼류메트릭 스캐터링 강도를 올리면 이 라이트에 대해서 요게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산란이 될 것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 볼류메트릭 포그 쪽으로 가신 다음에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를 다시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볼류메트릭 포그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미시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 이미시브에서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살짝만 이렇게 올려보면 조금만 올려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뿌연 느낌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를 결정할 수 있죠. 볼륨메트릭 포그의 이 색깔은 이미시브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에 이 안개의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조금만 이렇게 밝아졌는데도 확 뿌얘졌죠. 그래서 요 값은 아주 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주시지 마시고 뭐 0.001 뭐 이 정도로 조절을 해줄게요. 자, 그래도 아예 없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0.00 정도로 해 볼까요? 네. 이 정도로만 해도 여기 이쯤이 이제 조금 약간 흐려지면서 확실히 이 공장이 조금 폐공장 같은 느낌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이런 연출을 했으니 요거에 대비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은 저는 좀 어두운 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스카이라이트 누수 요거 조절을 했었죠. 자, 요 값을 이렇게 살짝 낮추면은 확실히 이 라이트 레이의 느낌이 살아나면서 느낌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값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보시면서 적당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와 볼류메트릭 포그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특한 라이트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새어 들어오는 이런 방향도 결정해 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라이트 레이가 들어오는 이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구도에 따라서 이런 값들은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라이트 관련된 작업을 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인 이제 벽면에다가 식물, 즉 담장 덩쿨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저희 환경을 훨씬 더 밀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퀵셀 브릿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에셋을 받아 놓으셨을 텐데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아 보면요. 먼저 퀵셀 브릿지로 가 주시고요. 3D 플랜츠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분류에 클라임버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쿨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저는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자, 금세 다운로드가 됐으면 애드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퀵셀에서 받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거는 방금 추가한 것들이 이 잉글리시 IB랑 여기 레서 뭐시기 요거죠.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잉글리시 IB랑 레서 페리윙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폴더를 함께 선택을 하고 스태틱 메시만 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나이트 빌드와 이 프리저브 에어리어를 함께 해줄 건데요. 여기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으로 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나나이트 세팅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활성화됨과 영역 보존을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나나이트가 활성화도 여기서 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활성화를 하고 영역 보존까지 한 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팁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이 에셋들을 활용해서 저희의 벽면을 이렇게 채워줄 건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언릿으로 바꿔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벽면에다가 붙인 다음에 너무 겹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좀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을 활용을 해서 우클릭해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메쉬로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에셋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또 배치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유기적으로 덩쿨이 자라난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할지 감이 좀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바로 요거를 레벨 인스턴스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넓은 영역을 만드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치한 것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해 주고요. 우클릭해서 레벨, 팩트 레벨 그런 다음에 IB 바리에이션 1번으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 요것도 다른 레벨 인스턴스랑 똑같이 이렇게 복제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에셋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도 이 느낌이 워낙에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 같은 것들도 꼭 폴리지 모드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레벨 인스턴스를 활용하셔서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벨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사용해서 이 넓은 벽면을 채우기에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레벨 인스턴스 안쪽에서 전부 다 복사를 해서 피벗을 빼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위치를 살짝씩 다르게 해주시면은 이제 또 다른 바리에이션을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스태틱 메쉬로 좀 바꿔주시고 위치나 크기도 살짝씩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포함해서 레벨 인스턴스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은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식물 에셋들을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벨 인스턴스, 아이비 바리에이션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레벨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더 만드셔 가지고 이 환경을 가득 채울 만한 이런 아이비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이나 회전값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 이쯤 배치했으면 저희가 이제 이 넓은 공간을 다 하나하나씩 메우다면은 아마 이번 주차 수업이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한 레벨 인스턴스들을 전부 선택해서 요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한 부분은 이제 손으로 좀 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복사해서 배치된 레벨 인스턴스들을 또 복제한 다음에 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넓은 영역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전부 다 레벨 인스턴스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요 정도로만 한 다음에 요것들을 일단은 다 이렇게 복사를 좀 해 볼게요. 자,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 이렇게 복사해서 배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구성을 반복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살짝씩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두 개를 선택해서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복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손을 봐 주시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조금 만들어 주고, 이렇게 덩쿨을 타고 오를 때 뭐 기둥을 타고 오르는 그런 친구들도 만들어 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비 에셋 중에 요런 친구가 있거든요. 요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친구가 이런 기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이 환경이 유기적으로 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배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레벨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배치를 했으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이 넓은 벽면을 좀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나머지 이런 옆에 이런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좀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랜덤으로 좀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복제한 거를 또 복제하고 회전시켜서 자연스럽게 만든 다음에 또 복제하고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작업 방식이 나나이트가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물의 개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적화의 누수가 엄청 많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나나이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엄청나게 많은 폴리곤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언릿 말고 라이팅 포함으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이제 확실히 저희 환경에 이 밀도감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텍스처가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이제 찾아보기 많이 어려워졌죠. 제가 직접 채우지 않은 이런 윗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채워주신다면 확실히 이 느낌이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벽면에 이런 식물들과 같이 데카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느낌이 좋겠죠. 자, 식물들과 데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식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부분에다가 특별히 데칼에 대한 디테일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데칼이 조금 더 이 부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데칼이 있는 부분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대충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데칼을 또 겹쳐서 또 배치를 하고,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디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만큼 디테일을 정말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디테일들을 잘 신경을 써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네 디자인 작업을 또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천장까지도 덩쿨이 잘할 수 있게끔 또 해 주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넓은 공간을 빠르게 배치를 했죠. 나나이트와 레벨 인스턴스 덕분에 저희가 아주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장 덩쿨에 대한 작업은 요 정도로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요런 에셋들을 활용을 하셔서 요런 거 활용해서 뭐 이 위까지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다양한 에셋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기역자 같은 친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또 해주면 이게 좀 크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조금 해주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디렉셔널 라이트와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라이트 레이가 쏟아져 들어오는 부분을 만들었었죠.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완전히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약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완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퀵셀의 3D 에셋들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미 받으셨겠지만 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퀵셀 브릿지에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요. 이번에는 콘크리트 슬랩이라는 에셋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6개가 한 번에 뭉쳐져 있는 요런 에셋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나이트 퀄리티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준비가 완료되면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3D 에셋 폴더에서 콘크리트 러블 팩이라고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용할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와서 살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납작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것이 딱 이렇게 얇은 이런 부분에다가 껴 넣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셋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각도를 맞춰 주시고요. 각도를 맞춘 다음에 이제 Z 스케일 같은 것을 좀 조절해서 이 두께랑 이런 것도 조금 맞춰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부서진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언릿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복제해서 배치한 다음에 다른 에셋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겹쳐서 배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에셋에 이런 부분 디테일, 이렇게 잘려나간 이런 부분 디테일이 확실히 이렇게 반듯하게 잘린 것보다는 느낌이 많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챙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도 조금 시켜주시고요. 이것들을 좀 이제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겹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대략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천장을 콘크리트로 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 부분 디테일 디자인이 조금 되어서 확실히 느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언닛으로 봤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색감 차이가 조금 있죠. 자,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에다가 조절을 해서 좀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벽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벽면에 저희가 알베도 컨트롤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놨네요.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게 비슷하게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틴트에다가 살짝만 노란기를 넣어주면 이제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색 조절은 계속 하시면서 조금씩 맞춰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팅 포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디테일하게 조금 더 추가 작업을 해 주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언닛으로 되돌려 주시고 저희가 사용했던 이런 메탈 파이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장에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디테일 작업을 한번 진행을 좀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것의 이름은 모듈러 드레인 파이프 킷 요겁니다. 저희가 한번 사용을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철근 마냥 이렇게 꽂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철근이라는 설정이니까 조금 얇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나중에 모델링 같은 게 되신다면은 요게 이제 약간 구부러진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쪼끔씩 회전도 시켜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작업이 굉장히 이제 미세하지만 여러분들의 작품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퀄리티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넣어 줬는데도 이제 꽤나 느낌이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살짝만 조절을 더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디테일을 더 디자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아이비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적절히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이렇게 공장 바깥도 덩쿨이 자랐다 뭐 이런 설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디테일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 에셋들을 활용해서 3D 에셋을 굉장히 독특한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 이 작업을 한 가장 핵심 이유는 여기 지금 새어 들어오는 이 라이트가 바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한 이런 구조물들의 디테일을 받아서 이렇게 라이트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사물들, 골조나 이런 구조물들에도 라이트가 다 막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 라이트의 이런 레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업을 더 진행을 해 주시면은 할수록 여러분들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저는 선택을 조금 해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또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들도 선택을 좀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전부 다 복제해 주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재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고 또 정확히 똑같으면은 또 조금 이상하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또 조절을 해 주세요. 작품 만들 때 이게 반복되었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저희 환경 디자이너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복제했더니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을 좀 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콘크리트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도록 요렇게 살짝 스토리텔링을 넣어 줄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입체적인 디자인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밝아졌을 때 이렇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여기에도 이제 뭔가 구조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도 뭔가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 디자인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이제 데칼이나 3D 에셋들을 많이 활용하진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작품 만드실 때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디테일을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해줄 작업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소품들을 가져왔었죠. 여기 레벨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가져왔던 이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 친구들을 이제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있죠. 요런 친구들. 요건 이제 메탈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자, 이 친구들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 열어놓고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살짝씩 이렇게 또 가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부서졌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이제 좀 보수를 해 보겠다고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살짝씩 이렇게 가려 놓은 그런 설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추가해 나가시는 것도 작업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라이트가 막히면서 또 굉장히 또 이런 작업 하나하나에 디테일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3D 에셋들을 이제 저렇게 구멍 뚫린 부분 말고도 요런 것들 저희가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해 봅시다. 자, 요런 것들 이제 다 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제가 좀 사용할 것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잡아 준 다음에 컨트롤 B 눌러서 전부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스태틱 메쉬로 이렇게 걸러서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언릿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통 같은 것들 많이 놔주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석구석에다가 예쁘게 배치를 좀 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예쁘게 세워 놓는 것도 좋지만 옆에 한두 개쯤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도 느낌이 좀 삽니다. 그래서 다 서 있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도 한두 개씩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런 사물들 회전도 좀 해서 배치도 좀 해 주시고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복사한 다음에 스태틱 메시만 교체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인스턴스들이 사실 다 반복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레벨 인스턴스들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금 더 배치해 주시면 이게 확실히 반복적인 느낌을 지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요런 것들 쌓아 볼게요. 요런 식으로요. 네, 쌓는 것도 사실 위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쌓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위치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회전 값도 좀 돌려 주시고 캐비넷 같은 것도 이렇게 배치해서 요런 식으로 배치 좀 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배럴이라고 하네요. 요 배럴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약간 느낌 살리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채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옆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고 한두 개 정도는 넘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이런 소품들을 이제 이런 데다가 한두 개씩 추가를 해 주면서 저희 환경을 이제 완성 단계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박물관에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것들 이제 벽에다가 붙이면 굉장히 느낌 또 많이 살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배치해 주시고요. 요런 의자 같은 것들도 은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의자를 한번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희 공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앉아 있었던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자도 넘어져 있는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진 지 오래돼서 뭔가 이렇게 땅 안에 박혀버린 그리고 식물이 그 위에 자란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더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3D 에셋들 저희가 가져온 퀵셀의 여러 소품들을 많이 배치를 하셔서 환경의 밀도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수업의 마지막 순서인 퀵셀 메가스캔 나무들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퀵셀 메가스캔 나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퀵셀 브릿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자, 3D 플랜츠에서 제가 트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퀵셀 브릿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퀵셀의 나무들은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는 언리얼 엔진 유저들이 이렇게 유저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여기에 올려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작업물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운받아서도 바로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에픽 게임즈와 퀵셀에서는 이런 고퀄리티의 데이터들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도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무료이죠. 그래서
에픽이 배포하는 마켓플레이스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콘텐츠 검색이라고 있죠. 여기에 메가스캔 트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나무 에셋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퀵셀 메가스캔스라고 요 저자가 나온 것이 바로 퀵셀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데이터들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뭐 메가스캔 그루터기, 죽은 나무 그루터기 이런 것들은 퀵셀 브릿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에셋들이고요. 이제 퀵셀 나무들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외에 다른 에셋들은 이제 언리얼 엔진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 뭐 이제 유료로 판매를 하거나 또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메가스캔 트리 유로피안 홀빔이라고 되어 있는 요 에셋, 요 그림으로 들어가서 요 에셋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시려면요. 먼저 마켓플레이스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로그인부터 해 주시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처음 받으시면은 여기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이제 저처럼 런처에서 열기라고 바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런처에서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웹페이지가 에픽 게임즈 런처를 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도 사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 게임즈 런처로 이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에 추가 이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추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용량이 조금 되다 보니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금방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추가가 되었으면 이제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굳이 재시작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퀵셀 브릿지처럼 그대로 다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가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로피안 홀빔이라고 폴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나옵니다. 피벗 페인터와 심플 윈드라는 두 가지 폴더가 나오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나무의 형상은 똑같지만 요게 머티리얼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형상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에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용량이 조금 클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 하나에 250메가, 120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용량을 조금 줄이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기 심플 윈드 이 폴더를 전체적으로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다 지우시면 용량을 조금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심플 윈드 폴더가 지워졌으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용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희가 배치한 이 식물들과 똑같이 식물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나이트를 활성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고 이렇게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맨 위쪽에 나나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택해서 나나이트 활성화 요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워낙에 고품질의 나무들을 한 번에 나나이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세 나나이트로 변환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밖에서 이 나무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잠깐 로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저희 나무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한번 배치해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들까지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얇은 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나무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들을 이제 저희의 이 환경 내부에다가 한번 배치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함께 만들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도가 너무 낮은데 네, 이런 식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만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이 나무와 요거를 활용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면 이제 현실에서도 이렇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이 각도는 항상 일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새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무가 빛을 받고 자라나서 이쪽 빛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걸쳐 놓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얇은 나무가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요런 나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나무를 이제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 요게 이제 빛을 따라서 요렇게 자라나고 있다. 뭐 그 정도 설정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걸치면은 이제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빛이 이렇게 나뭇잎을 투과하는 이 느낌이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퀵셀 이 나무가 하나하나의 이파리가 굉장히 고퀄리티인 엄청나게 고품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또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 나무에 맞게끔 살짝씩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느낌으로 빛이 걸쳐지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끔 잘 배치가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의 자율적으로 작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잘 걸칠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시면 사실 나무가 이렇게 한두 개만 들어가도 이 환경의 느낌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여기 이렇게 큼직큼직한 나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약간 뒤에 공파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저희가 세계수 같은 느낌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게.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약간 메인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걸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제가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벽면을 조금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나 큰 나무가 자라났다. 뭐 그 정도 설정으로 대충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가 이제 여기를 촬영할 때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저기를 촬영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좀 돌려서 요렇게 아름답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쏟아져 들어와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났다라는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뭔가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은 환경이 금세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퀵셀의 나무 메가스캔 트리는 이렇게나 고품질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디렉셔널 라이트 여기 있죠. 디렉셔널 라이트의 컬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바꿔 보시면요. 살짝 제가 노란빛으로 바꿔 봤는데 컬러를 좀 바꾸면 그 라이트의 빛이 저희 잎사귀를 이렇게 살짝씩 통과해서 이렇게 이파리의 느낌도 조금씩 노란빛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와 나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륨메트릭 스캐터링 강도 이런 것도 적당히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빛이 확실히 많이 찌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방금 이렇게 뚫어서 디자인이 조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숙제로 이것을 해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퀵셀 나무를 가져오셨을 때 여기 요거 화살표를 눌러서 달아 주시고요. 여기 MS 프리셋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MS 프리셋 폴더를 누르시고 검색에 글로벌 폴리지 액터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 클래스 SG 하나가 나올 겁니다.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골프장 같은 게 하나가 나왔죠? 자, 요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요걸 누르시고 디테일 패널로 한번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바람, 뭐 시즌 앤 헬스, 계절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컬러 바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맨 위쪽에 바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윈드 스트렝스를 제가 한 15 정도로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지금 여기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희 날씨 예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의 세기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퀵셀 나무들의 이파리가 모두 다 일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즉 저희가 머티리얼에서 했던 작업을 이 액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 하나 해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시즌 앤 헬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시즌 스트렝스를 제가 한 15 정도로 또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더 올려 보면은 모든 나뭇잎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노란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헬스를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헬스 값에 따라서 이 나뭇잎이 얼마나 늙었냐, 이렇게 건강하냐, 그런 것까지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독특한 이제 나뭇잎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브라이트니스 같은 것을 조절을 하면 이젠 말 그대로 나뭇잎이 밝히겠죠.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일 거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나무를 또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컬러 바리에이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컬러 바리에이션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무들을 여러 개를 겹쳐서 배치했을 때 그 나무 하나하나에 색깔이 조금 약간 미세하게 다르게끔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한 번에 이 퀵셀 메가스캔 나무의 옵션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에서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이 글로벌 폴리지 액터 요거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바람 같은 것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윈드 스피드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적절히 아름답게 바람 연출도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파리의 색깔이나 이런 것도 바꿔주실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약간 페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적당한 느낌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 조절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드 스트렝스나 윈드 노이즈도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면은 나무만 흔들릴 게 아니고 다른 식물들도 적당히 다 흔들려야 되니까 이 바람이 이 나무 하나만 흔들리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또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이 친구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숨겨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폴리지 액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퀵셀 나무들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퀵셀 나무들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모자란 부분에 나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채워주시는 것도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작업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퀵셀 나무까지 활용해서 저희 환경에 이제 어느 정도 밀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부가적으로 3D 에셋도 저희가 많이 배치를 해서 군데군데를 더 많이 채워줬었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환경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촬영하고 출력한 다음에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카메라 구도를 배치한 다음에도 디테일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팁들과 함께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